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장선생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거의 한 5%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오후 1시 22분 기준으로는 거의 다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런 시선이나 매수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과거에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올라왔었던 스토리,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급등과 급락이 나왔었던 이러한 스토리들을 이해하면서 이때와 지금은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향후에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0개까지만 목표로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500개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300개까지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2022년도부터 3년도 딱 들어갔을 때부터 봅시다. 자, 이때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리튬이랑 포스코 퓨처엠이 출범을 해서 뭐 2차전지에 대한 사업들, 리튬 시세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세 상승은 2023년도 4월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때부터 거래대금이 확 붙는 양봉을 띄워주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때 2차전지에 대한, 특히나 이제 리튬에 대한 생산성이 부각이 되고 이제 포스코가 철강 비중이 아니라 이제 리튬 판매 부분에서 철강을 매출을 따라잡을 거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폭등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박모 작가의 입김도 들어가서 2차전지 누가 아직도 안 샀냐라는 그런 생각과 플러스 공매도 척결에 대한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타나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후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리튬에 대한 가격이 서서히 다운그레이드 되기 시작을 했었죠. 원래 이전부터 다운이 되고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 좀 폭발적인 상승 이후에 오히려 이게 더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증권사에서도 이제 뭐 투자 의견을 보류한다거나 하향한다거나 뭐 그런 의견들을 내면서 이제 실제로 이차전지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꺾여가는 중이 나왔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잠깐 공매도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번 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지만 그것에 대한 약발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이 리튬 가격의 하락이 지속이 됐었고, 그 다음에 철강에 대한 이슈들도 중국에서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겹쳤었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영위하고 있는 이 두 사업 부문에서 둘 다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도 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던 거고, 8월에는 이러한 급락이 나왔었을 때는 포스코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었죠. 왜? 뭐 때문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슈 때문에 막 우리나라가 이때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그랬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종목들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 과정을 딛고 다시 올라오게 됐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121선을 뚫어서 올라준 시기입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 쪽으로 이고한식 뭐 경기 부양책, 뭐 부동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9월 초중순부터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줬었습니다. 그게 이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중국 경기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미분양 주택의 재고를 감소시키는 정책이었으면은 솔직히 여기서 더 갈 수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때 나왔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를 많이 했었고 중국 증시 자체도 올라왔었지만은 그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한 채로 우리 인식 속에서 사라지고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월부터 주가 하락이 이어졌었고 11월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또 한 번 121선을 뚫고 올라와줬었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때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때는 중국 쪽으로의 추상적인 정책이었고 지금은 미국 발로의 객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때와 이때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이때 당시에는 예전에 올라왔었던 거래 대금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건데, 최근의 상승은 어떻습니까? 주가는 더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5천억 수준까지 터져주면서 중기 이평선을 뚫어 올려주는 모습.
그 다음에 지금은 붙어주고 있는 스토리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포스코홀딩스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때문에 올랐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때문에 올랐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철강과 LNG에 있는 그 파이프를 까는 관이음스 있죠. 피팅 밸브 쪽. 그 다음에 이 LNG를 운반하는 조선소 쪽. 이렇게 세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강 쪽 어딥니까?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뭐 세아베스티지주, 동양철관 이런 데 있죠. 자, 그 다음에 LNG 터미널 뚫는 데 어디 있죠? LNG 인터내셔널 있죠. 자, 그 다음에 조선 쪽은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뭐 삼성중공업 이런 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게 포스코홀딩스와 인터내셔널이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현재 최근에 주가 상승이 제일 셌었던 애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왜냐면 얘가 이제 국내에서도 민수용으로 LNG 터미널을 뚫은 경력이 두 번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당연히 인터 쪽이 셀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철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도 당연히 올라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막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두고 막 사업성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지금 카타르나 뭐 호주나 미국에 있는 걸프만 그런 쪽보다도 사업성이 더 괜찮다. 다만 투자 비용과 시간이 조금 더 들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뭐 아예 없다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모멘텀 자체가 미국,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봐도 무방하죠. 특히 LNG 쪽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쪽에서 LNG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철강이 필요할 때 어디 거를 쓰겠냐라는 거죠. 일단 중국 쪽은 절대 쓰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분쟁 국가니까. 그러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중국 빼면은 뭐 한국, 일본, 호주, 뭐 유럽 요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중국 하나 빠졌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중국이 철강 수출의 최대 국가이니까 이 중국 하나가 빠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사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올라가주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선을 조금 달리 했었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도 정확히 드렸었고, 장 선생 기준이 뭡니까? 이 121선과 224일선이잖아요. 여기 위를 뚫어주게 되면은 장기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1차 관문인 121선을 뚫은 상태이고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직 뭐 리스크 관리상으로 조금 덜어내는 건 상관없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판다거나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 모멘텀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약간 어떠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재하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단기간에 상승한 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조정이 조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선생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는 포스코홀딩스 다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인 것은 맞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알림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자를 하나 그냥 보내드리면은 그냥 주소록 등록하고 보내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제가 문자를 이렇게 쏴드렸잖아요. 3월 6일에 실제로 목요일에 보이시죠? 날짜 보이시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드리고 매수는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무료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막 분석하고 그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안 놓치게 조금 민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받는 거는 종료를 했지만, 알림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보성 제공이 1순위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로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어두고 받고 있다는 거 알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알맞는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한번 제공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네이버 폼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딱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창이 나와요. 장 선생의 고급 투자 구독자 라운지라는 창이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은 포스코 이슈 알림 서비스 있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 구독은 꼭 눌러 주시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구독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눌러 주시고 1번 체크하고 밑에 여러분들이 이슈 생겼을 때 문자로 회신 받으실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연락처는 유출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남겨주시고, 제가 뭐 특이사항이 발생이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자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맨날 맨날 문자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문자를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6일 이후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금요일에도 안 보냈고 주말에도 안 보냈고 월요일 오늘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해두시면은 그냥 딱 알람 딱 울리면은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장 선생님 포스코 이렇게 보고 있네 했을 때 딱 보고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판단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구독자분들한테만 제공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